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삼전 덕후 천만입니다. 일요일 밤인데 이젠 야방이에요. 야방 야간 방송, 심야 방송입니다. 마지막 방송인데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편히 쉬시고 편안한 밤, 달콤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들으시면 잠이 잘 올 겁니다. 꼭 듣기 전에 제 영상 꼭 시청하지 말고 그냥 경청하십시오. 경청하시면 됩니다. 자꾸 눈 보면 안 돼. 시력 떨어져요. 자꾸 재밌게 들어주시고요. 제가 아침하고 저녁에 한번 출석 체크를 합니다. 출석 체크를 해가지고 한번 댓글을 보니까 남겨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잘 간직을 할게요. 가슴속에 간직하고 보겠습니다. 항상 아침 1, 2, 3교시하고 저녁에 마지막 방송은 제가 유심히 봅니다. 아침에 댓글 못 다는 분들은 저녁에 달아주시면 영광으로 생각할게요. 재미있는 댓글 좀 올려줘요. 감사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여러분들 그냥 재미있는 여러분들의 그냥 유머스러운 댓글이 난 좋아. 그런 댓글 좋으니까 같이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야기들이 있으면 달아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그 이야기를 한번 다른 분들한테도 전달해주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경험담, 후기, 투자 노하우 그런 거 언제든지 대환영입니다. 지금 보니까 반도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재고랑 판매 정보를 내놓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 누가 요구하냐? 지금 미국 행정부가 하고 있죠. 거의 깡패죠. 거의 으름장 놓고 단순 엄포에는 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 연방 상무부에서 연방 관보를 통해 가지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반도체 수요 기업 전부에다 반도체 생산 시스템, 그 재고, 수요 생산 제품부터 핵심 고객사, 그리고 고객사별 매출 6개월간 증설 계획까지 그런 다양한 정보를 상무부에 제출하라.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기한은 오는 11월 8일까지. 11월 8일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11월 8일까지니까. 이제 한 달 좀 되겠다. 그죠? 국내 반도체 업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제 보복당할 수 있어. 보복. 미국 애들은 그렇게 하고는 나무 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제 제출 조치가 이르면은 올해 말쯤에 한 뒤일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뭐냐. 지금 반도체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까지도,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해서 여타 첨단 제조업에도 같은 그런 요구가 밀려들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와, 진짜 미국 애들 진짜 양아치 짓 하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미국이 오는 11월 8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그 기업 대상 설문에 재고 그리고 판매에 대해서 더해가지고 핵심 고객사별 매출 정보, 생산 전략, 향후 공장 증설 계획까지 묻는 것에 나와 있어요. 설문 대상 기업도 당초 백악관 화상회의에 참석한 것뿐만 아니라 거기 글로벌 반도체 기업 전부야. 참석한 그런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기업 전부를 포함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TSMC뿐 아니라 SK 하이닉스까지 이제 사정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연방 상무부가 지난달 24일에 밝힌 반도체 공급망 설문조사는 매출과 수주, 그리고 재고 현황, 고객 정보 등 사실상 경영 정보 일체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까지 최근 3년치 매출액, 제품별 매출과 원재료 장비 구매까지 설문에 담겨 있는데 상무부는 반도체 기업의 생산 제품별 3대 고객사하고요. 고객사별 예상 매출 규모까지 물어요. 별걸 다 물어보네, 얘들. 그 설문에 반도체 제조업체하고 원자재 장비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정보기술, IT 산업을 포함한 반도체 고객사까지 나와, 고객사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월 평균 반도체 주문량, 그리고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생산 차질, 앞으로 6개월간 구매 예정 수량, 구매 계약 기간, 이런 것까지도 다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문이 참 흥미로워. 그 기업으로서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생산 전략, 공장 증설 계획까지 달라고 하니까 돌아버리는 거죠. 지금 삼성뿐이 아니라 지금 다른 난릴 겁니다. 그 설문 내용을 보니까 기업이 생산하는 그 IC 유형이죠. 집적여러 유형, 원자재와 설비 종류, 생산에 걸리는 또 시간, 주문이 특별히 많은 제품, 이런 것들 다 있어요. 보면은. 그 생산 병목이 발생하는 지점과 공급 할당 방식 등 아예 생산 그 전략 전반을 다루는데
앞으로 6개월간 공장 증설 계획과 증설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까지 담아 있다. 미국 정부에 제공된 이들 기업의 극비 경영 정보가 인텔과 마이크론, 애플 등 미국 내 경쟁사에 이제 흘러들어갈 경우에는 국내 반도체 업계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미국 정부니까 당연히 미국 기업에 이게 뭔가 살포시 한번 노출될 수 있겠죠, 정보가. 이거 뭐 정보가 보완된다는 이게 보장이 없어요. 그러고도 나물놈들이야. 이거 몰래 흘려줄 수도 있죠. 특히 인텔이 올해 파운드리 사업 재진출을 선언해가지고 삼성하고 지금 TSMC를 긴장시키려고 하는데 미국이 올 초부터 정부하고 의회가 함께 1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 법률을 제정하면서요. 반도체 산업 키우기에 나서고 있잖아요. 그 인텔은 이걸 등에 업은 상태야. 지금 보면은. 그 인텔은 235억 달러 투자해가지고요. 미국 애리조나주에다 파운드리 공장 2곳을 새로 짓기로 했잖아요. 여기에 또 마이크론도 첨단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기술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 지금 바짝 추격하고 있어. 바짝. 여기다 보니까 삼성, 하이닉스, 인전 그 메모리 반도체 고객사는 삼성전자 무선 사업하고 애플 등 글로벌 그 스마트폰 그 업체 그리고 MS, IBM, 아마존과 같은 그런 글로벌 IT 기업이 있죠. 그 테슬라, BMW, 폭스바겐, 아우디 등 그 유수의 완성차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삼전의 그 시스템 반도체는 내부 거래를 빼면은 퀄컴과 엔비디아가 수탁 생산의 최대 고객이고 구글과 다수의 글로벌 그런 IT 업체가 반도체 설계 전문 사업 고객으로 이렇게 추정된다고 합니다. 추정. 그래서 고객사 이름하고 그 각각에 대한 매출은 기업들이 절대 공개하지 않은 극비예요. 극비 정보다. 탑 시크릿. 근데 향후 거래 가격 협상하고 신규 고객 확보에 차질을 주면은 경쟁사의 강약점을 고스란히 노출하는 겁니다. 그 반도체 업계 한 관계자도 예를 들어서 퀄컴이 삼전의 그 파운드리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만 TSMC하고 퀄컴 애플에 알려지면은 그 삼성전자는 TSMC의 약점을 노출하는 동시에 퀄컴이나 애플의 협상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 설문을 계기로 미국이 현지 추가 투자를 종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역시 문제고 삼전은 아까 말한 것처럼 텍사스, 오스틴, 테일러를 주요 후보지로 점찍고 있는데 170억 달러 규모의 첨단 파운드리 증설을 추진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 하이닉스가 이제 실리콘밸리 그 R&D 센터에 한 10억 달러 투자한다고 최근 발표를 했고, 하이닉스는 국내 공장을 제외하면은 중국의 우시하고 충칭에만 메모리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가지고 향후에 바이든 정부가 미국 공장 신설을 거세게 압박할 수 있겠죠. 니네 왜 자꾸 중국에다 하냐? 이러면 안 돼.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한국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그 기밀 제출 요구에 신중한 반응을 보이는데 하이닉스 사장이 이제 지난 28일 기자들하고 만나가지고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설문에 응하려면은 핵심 기밀을 이제 미국 정부를 포함해서 외부에 제공하는 게 법률상 위배 소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돼요. 일단 40여일 기간이 남은 만큼 좀 충분히 시간을 두고 한번 논의해야 한다 합니다. 하여튼 우리 바이든 아저씨 은근히 깡패지다네. 일단 기업들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고 러먼드 미국 상무장관은 설문에 답하지 않으면은 전에 언급했지만 DPA요, DPA. 이게 국방물자 생산법. 이걸로 이제 조질 겁니다. 애들 보니까. 이 강제수단도 적용할 수 있고, 이 DPA가 1950년도죠. 1950년도 그 한국전쟁 그 와중에 이제 만든 법이에요. 한국전쟁 때. 와, 오래된 법이다. 이 DPA라는 게 뭐냐. 미국 정부는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필수 물자 공급 계약을 강제로 하거나 물자 배분 시스템을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법무법인 율촌에서 상무장관의 발언만으로는 어떻게 DPA를 발동할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아직 확실하지 않다면서 적어도 미국 정부의 반도체 핵심 정보 취득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분명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상무부는 우선 자발적인 제출을 통해 가지고 자료를 수집하겠지만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올해 말 내지 내년 초에 보복 조치 또는 자료 제출 강제 조치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번 자료 제출 요구가 반도체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추후에는 배터리까지도 갈 수 있다. 이제 이게 로펌의 한 예상입니다. 전망이고.
반도체 업계를 향한 그 바이든 정부의 강한 그 압박, 이게 삼성전자 같은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산업통상자원부나 국내 정부 부처와 기업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해서 각국 정부의 압박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네요. 정부와 기업은 우선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내 투자애로 접창구를 신설했고, 관계부처,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반도체 투자 점검회의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는데, 이 점검회의가 이제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주재해가지고 반도체 기업 투자 관련 인허가하고 규제 애로사항 점검 그리고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산업부 장관이 28일 날 열린 반도체 연대 협력 협의체 출범에서 한미 양국 정부 간 반도체 등 그런 핵심 산업 공급망 그 대화 채널을 구체적으로 구축을 하고 양국 정부의 긴밀한 협의로 이제 발전적인 논의를 기대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좀 문제 해결에 힘을 보탤 수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약한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건 좀 약해요. 내가 볼 때는 산자부도 중요하겠지만 청와대에서 좀 나서야 할 것 같아. 청와대에서 전화 한번 했는데 근데 바이든이 먹힐려나 모르겠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이 전화 한번 해가지고 좀 협박하지 말라고 한번 해야 할 텐데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삼성뿐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지금 초비상일 겁니다. 지금 미국의 저런 깡패짓 때문에 좀 상황이 녹록지 않다. 향후 어떻게 또 될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저녁 시간에 알려드립니다. 별로 좋은 소식은 아닌데 그냥 기분 나빠하게 듣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거는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내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편히 주무시고 마지막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 내일 아침에 뵐게요.